네, 오늘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CNI 지난 지방선거 때도 결과를 거의 정확하게 맞췄던 여론조사죠. ALS 조사인데 오늘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한동훈의 복당이 과연 국민의힘과 보수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이다가 37.3%, 도움이 안 될 것이다가 57.2%로 도움 안 된다가 20%포인트 이상 높다, 20%포인트 가까이 높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가 이미 참 한동훈 씨가 값어치가 없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충분하지만 이 설문 자체가 일단 그래픽에 보시면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복당 인식이라고 되어 있죠. 한동훈 씨에 대해서 전 대표라고 호칭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이 잠재적인 보수 인사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씨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가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전제를 하고 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한동훈 씨가 왜 제명을 당하게 됐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참 많을 것 같아요. 더 정확히는 한동훈 씨가 제명을 당한 건지 잦은 탈당을 한 건지도 모르는 저관여층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이 우리 수십 건의 한동훈 씨 당원 게시판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조차도 이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해서 수사가 1년 이상 미뤄져 왔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생업에 바쁘신 일반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한동훈 씨가 왜 제명당했는지, 그리고 그 제명을 당한 사유가 합당했는지 아니었는지 제대로 인지를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결과가 한동훈 씨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방향에서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에서조차도 한동훈 씨에 대해서 복당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유일하게 진보당만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로 한동훈 씨의 복당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한동훈 씨를 트로이 목마로 보수당에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인식을 보여준 것이거나, 아니면 한동훈 씨가 뭐 깨시연 대깨문 구 대깨문들과 같이 다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연결고리에서 영혼 없는 강남 조합파 한동훈 씨와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거나, 아마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참 진보당이 우리 한동훈 씨와는 가장 어울리는 정당색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 이낙연 정당 있죠. 새로운 미래에서 한동훈 씨가 사용하는 동료 시민과 같은 언어적 표현들이 실제 좌파 시민사회 연대 운동을 영상케 한다라고 하면서 입당 제의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한동훈 씨에게는 좀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조사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요, 한동훈 씨가 그동안 그렇게 중수청 노래를 불렀는데 중수청에서 한동훈 씨에 대한 비토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는요, 대부분 부정적 의견이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과 인천, 경기, 즉 수도권에서, 중수청의 수도권에서 한동훈 씨 복당에 대해서 부정 의견이 60%에 육박했다. 이게 우리가 쭉 이제 레이팅을 해보면요, 인천, 경기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서울, 부경, 부산 순으로 높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조갑재 씨는 부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동훈 씨가 창당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통계를 봤을 때는 한동훈 씨가 중도와 수도권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다, 심지어는 북갑에서 당선이 됐지만 부산 전체 지역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비토 의견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재래식 미디어의 한 줌 남은 영향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죠.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를 해보더라도 수도권과 2030 세대 청년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토록 극우몰이를 하는, 재래식 미디어에서 극우몰이를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동훈 씨의 이 코어 지지층이라고 할 만한 세대가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TK의 70대가 가장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TK의 70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여러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관성적으로 재래식 미디어를 소비를 하는 우리 어떤 기성세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주입하고자 하는 이 조중동과 종편 방송들을 주로 소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합하지 않는 한 맨날 뭐 찹쌀 할매가 어쩌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미화 작업만 열심히 하루 종일 주구장창하는 그런 뉴스만 보게 된다면 일부 오인을 하실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어르신들께도 한동훈 씨의 실체를 정말 널리 알려서, 우리 박민영 TV를 널리 알려서 한동훈 씨의 그 한 줌 남은 이 재래식 미디어의 영향력까지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오늘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한동훈 씨의 복당에 대해서 한동훈 씨의 북갑 당선과 전혀 무관하게 국민적 인식, 한동훈 씨가 그토록 좋아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복당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여론조사의 힘을 등에 업고 한동훈 씨 창당론이 오늘도 굉장히 가열차게 논의가 됐는데 저희가 이 이야기도 이어서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짚어볼 것은요, 장동혁 당대표께서 오늘 오전에 펜앤마이크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도 한동훈 씨의 복당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워딩으로 한동훈이 계엄 표결 상황을 은폐해서 국민의힘 해산론이 나왔다. 즉 한동훈 때문에 국민의힘이 위기에 빠졌는데 한동훈이 복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안철수 의원과 최근 벌어진 설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동훈 씨가 본인이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더 먼저 국회가 아닌 당사로 당사로 모여야 한다, 최고위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증언을 10차례나 패문부제를 하면서 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그와 같은 증언을 해준 안철수 의원을 허위사실 운운하면서 공격을 한 사태가 사실상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유죄와 국민의힘의 민주당의 논리대로 내란정당 해산 논리에 동조를 한 것이 아닌가, 사실상 그런 주장을 펼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점점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지금 보수재건 타령하면서 복당 운운하는 것이 적합한가? 라고 장동혁 대표도 오늘 직격을 했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강도가 집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보수를 총체적으로 망가뜨린 한동훈 씨가 보수를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것, 강도가 들어와서 내가 이 집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당초에 뭐가 다른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한 발 더 나가세요. 오늘 조광한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오늘 논평을 했는데 한동훈이 시끄럽게 한 탓이다 이렇게 일가를 하셨습니다. 이건 저도 사실 여러 차례 제가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한동훈 씨가 당에서 당정 갈등 유발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목 잡기를 하고 탄핵 국면에서도 본인만 조기 전당대회 준비하겠다고 설치고, 그리고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도 친윤 떨거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사실상 낙선 운동을 벌이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단일 대우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씨가 늘 분란을 만드는 데만 앞장서 왔기 때문에 바로 지금 안철수 의원과 연일, 설전도 아니죠. 한동훈 씨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에게도 괜히 잘못 시비 걸었다가 카운터 펀치를 맞은 지금 상황처럼 한동훈 씨 관련된 긍정이든 부정이든 트래픽이 계속 소음 공해처럼 미디어를 차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워딩으로 오늘 조광한 최고위원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제가 쭉 설명드렸던 그런 여론조사 분석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배제하고 보더라도요, 오늘 조원 CNI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살짝 밀린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어제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전당대회 컨벤션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실제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현재 이 사생결단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시민 씨가 이재명을 향해서 직격을 했던 내용도 뒤에 다뤄볼 텐데요. 지금 뭐 민주당의 대표 논객이라고 하는 유시민 씨도 이재명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이처럼 피 터지는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들이 정당 지지율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는 현재는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징계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혀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제가 아침 일찍 방송 출연을 했는데, 방송 들어가기 직전 오전 한 8시경쯤에 안철수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썸네일에서도 달았던 것처럼 한동훈 창당에 친한계 여의도 레카드를 배제해야 한다. 행태가 아주 가관이다 라고 직적을 했는데, 이 안철수 의원의 정무적 감각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제가 좀 극찬을 하고 싶은 그런 광경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냐, 지금까지 한동훈 씨는 복당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한동훈 씨가 전 대표라고 하는 직함을 팔면서 잠재적인 보수 인사인 것처럼 국감 선거에서 언론 프레임을 짰듯이 계속해서 복당을 화두에 올리면서 복당이 막 엄청난 키워드라도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복당팔이를 했었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그 프레임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려서 언론 헤드라인에 복당이 아니라 창당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을 소비하는 일반적인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한동훈이 창당을 준비하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뉴스를 소비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이런 사용한 워딩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씨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지만 창당을 전제하고 모든 논리가 펼쳐지기 때문에 한동훈 씨에게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여의도 레카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뭐 특정인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을 사용을 했죠. 뭐 과거 안철수 의원을 도왔지만 뭐 이제 와서 비천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한동훈 열심히 쫓아다니는 뭐 그런 패널들도 있다 하는 등의 논리 전개를 하셨는데, 제가 굳이 한 분 한 분 짚지 않더라도 어제 저희가 쭉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창당설이 나오니까 창당에 뭐 치읓자도 안 꺼냈다, 피해자가 왜 나가야 되냐, 무슨 뭐 숙주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극언들을 쏟아낸 여러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안철수 의원이 지적한 여의도 레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의도 레카라고 하는 말이 저도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새 그 종편이나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을 보시면 수준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김종혁 씨 인터뷰 딱 한 편을 가져와서 그 한 편에만 대체 가짜 뉴스를 몇 개나 뿌리고 다니는 거냐라고 직격을 한 적이 있었죠. 이를테면 뭐 한동훈 씨가 징계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 보장을 못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민주당은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가짜 뉴스들을 입만 열면 가짜 뉴스를 유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근거리 있는 진행자나 민주당 그 친여권 패널들은 전혀 반박을 하지 않는 모습들, 결과적으로 이 재래식 미디어들이 한동훈 씨의 그 측근 패널들을 활용해서 국민의힘의 내부 총질만 유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수차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사실 기자나 앵커들도 식자층에 속하는 그룹입니다. 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식자층에 속하는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 한동훈 씨 측근 그룹들의 적중률 0% 하나마나 한 소리 잡설들을 들으면서 현타도 안 오나?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듣다 보면은 야, 얘네 말은 적중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맨날 그 기승전 한동훈 한비어 청가나 외치면서 하나마나 한 소리나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출연료 써가면서 방송 진행하는 것 자체가 듣다 보면은 현타가 와야 정상인데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아주 간명한 표현으로 안철수 의원이 직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직 한동훈으로 귀결되는, 지지율이 오르면 한동훈 덕이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한동훈을 받지 않는 장동혁 대표 탓이다라고 기승전 한동훈만 외치는 그런 패널들의 참 싸구려 논평들을 보면서 우리 실망하셨을 시청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대변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여러 사이버 레커들이 또 방송에 출연해서 안철수 의원의 이 논평에 대해서 또 헐뜯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요. 뭐 또 오늘 한동훈 씨가 뭐 가처분을 하면은 무조건 될 건데 그 전에 제명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뭐 윤희석 전 대변인 등의 발언, 오직 한동훈 씨만 바라보고 적중률 0%짜리 논평을 하고 있는 그런 발언들, 오늘도 목도를 하면서 이 안철수 의원의 묵직한 한방이 얼마나 적확하게 들어갔는가 다들 목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의도 레카라고 하는 이 표현, 지금의 재래식 미디어들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근에 이 재래식 미디어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 뉴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 진실된 이 어떤 정치권의 여러 사실관계들과 소식들을 접하지 못했다면 고스란히 저들이 만든 가짜 프레임에 빠져들었겠구나라고 하는 섬뜩한 생각을 자주 합니다. 특히 한동훈 씨, 강도가 집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보수 재건의 논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재래식 미디어들이 얼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현재 장동혁 대표까지 여러 보수 정치권의 인사들을 철저히 악마화를 했습니까? 오직 한동훈만 계엄을 막았다라고 하는 서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민주당의 논리에 그대로 동조를 해서 비판을 해왔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확인했던 사실은 한동훈 씨는 당사로 먼저 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증언들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잘 안 되어야만 본인이 득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뒤틀리고 왜곡된 동기들만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점점 더 많은 분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스트레이트 뉴스에서처럼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한동훈 씨는 가는 데마다 싸움만 일으키고 다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달아 가셨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 안철수 의원과의 설전을 통해서 계엄을 막았다라고 하는 한동훈 씨의 주장도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께서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하나 좀 의구심을 제기를 하고 싶어요. 한동훈 씨는 민주당보다도 더 먼저 불법 계엄이라고 단정을 했고요, 단언을 했고요, 내란을 자박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먼저 주도를 했습니다. 민주당보다도 먼저 여당 대표가 그렇게 행동을 했고, 오히려 조금 더 침착하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역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비상계엄 선포가 됐을 때 저를 비롯한 그 어떤 관계자들도 이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당혹스러웠음과 동시에 무슨 이유 때문이지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뽑았고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상식적인 정당인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당에서 뽑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데 다짜고짜 근거도 명분도 없는 불법계엄이라고 단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로 뭐 선관위에서 엄청난 이 부정과 부패가 당장 증거가 발견됐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을 이끄는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요,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만약에 다짜고짜 불법을 단정하고 계엄 해제를 했는데 진짜 전쟁이 난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불법 계엄이라고 한동훈 씨처럼 얘기하진 않은 것입니다. 국회로 모이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국회로 모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단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동훈 씨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어제 한동훈 씨의 인터뷰를 짚어드렸죠. 한동훈 씨는 본인 인터뷰에서 자기는 공적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뭐 사적으로 오랜 인연이 있는 지인에 불과한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표현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을 설파를 했죠. 제가 예상을 해보건대
한동훈 씨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동훈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선포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과를 제공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반목하지 않았거나 이 직접적인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민도 하지 않고 불법이다라고 단정을 했다는 것, 그것은 본인이 지레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민주당과 대대적으로 반목하는 가운데 한동훈 씨 중심으로 펼쳐진 이 극한의 당정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이유가 되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과성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30차례나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했던 민주당보다도 더 빠르게 불법을 단정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결과적으로 거기서부터 제가 한동훈 씨가 비상계엄을 유발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증거가, 그 반증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 씨도 자기 죄를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방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동훈 씨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말고 설명할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빠르게 단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움직이자라고 이야기를 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사태에 동조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민주당의 프레임, 그런 것들을 막아주지 않고 사실상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황당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의 인과성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전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 씨가 가는 곳마다 분란과 갈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누구보다 먼저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우리 당과 정권을 공격하기 바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공격의 결과로 8표짜리 이탈표를 가지고 당의 권한 이름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근거 삼아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야말로 내란죄죠. 헌법에 없는 현직 대통령이 명백히 존재를 하는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것, 그런 게 바로 내란죄다라고 하는 거 한동훈 씨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은 상황들에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또 추가적인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논박들이 오갔는데요. 특검 측에서는 친한동훈계 의원들만 계속해서 소환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특검 측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피하 식별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과연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저와 같은 상식적인 정당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의식의 흐름 속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씨의 서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양심의 손을 얹고 우리 당의 녹을 먹었던 정치인으로서 합당한 증언들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네, 오늘도 이 조중동 등 재래식 미디어에서 참 여러 가지 사설들을 쏟아냈는데, 일단은 짧게 중앙일보 사설부터 중앙일보의 기사부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집회 오라고 전화를 거는 장동혁의 측근들과 전화를 피하는 의원들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해당 기사에는 장동혁 대표를 국회의원들이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조로 결과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나홀로 투쟁하고 있다, 원내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외로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일단 이 측근들이 누구를 뜻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익명성에 기대서 특정성 없는 보도를 하는 것도 무책임하다라고 봅니다만, 우리 당직자와 지도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께 올림픽공원에 나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를 위한 들러리를 해달라고 하는 걸로 들리신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직자들, 장동혁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지도부 관계자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들께 올림픽공원에 와서 자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를 비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들리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국회의원,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현재 올림픽공원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 뜨거운 재선거 구호를 위시한 열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와서 힘을 보태달라,
특검 통과라고 하는 야당의 우리 수건을 위해서 힘을 보태달라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 그냥 정치 인생 자체가 당권 투쟁으로 점철된 건지 이렇게 선의에 의한 제안마저 장동혁 대표와 다 올감해서 이해를 하는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관료와 정치인이 다른 게 무엇입니까? 관료는 있는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사람들이지만 정치인들은요, 어떠한 법이 필요하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능동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능동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국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에게는 그것이 책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올림픽공원 한번 나와봐라, 나와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중앙일보에 쪼르르 달려가서 측근들이 올림픽공원 오라고 하더라 일러 바치고 이렇게 장덕 대표와 디커플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간질성 기사 나오게 만들 정도로 뒤틀리게 인식이 되셨을까요?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스스로들이 당권 투쟁에만 목매고 나에게 공천장 발급해줄 당대표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된 이런 식의 지금 사고 회로가 왜곡되게 돌아가는 본인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참 부끄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런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지난 주말 장동혁 대표께서 부산을 방문을 했죠. 부산에서 이 재선거 구호를 외치는 뜨거운 부산 시민들의 열기를 몸소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부산 의원들이 안 나왔다? 오히려 부산 의원들이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부산 의원들이 나오든지 말든지 시민들은 장동혁 대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동원과 그런 조직의 어떤 동원 없이도 많은 인파들을 장동혁 대표가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중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입증을 한 것이고, 부산 의원들이 부산 내에서 역설적으로 영향이 없다, 부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곳에조차 나타나지도 않는 무책임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부산 의원들이 장덕 대표의 일정에 모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사를 만들어내고 그와 같은 것들로 또 이간질을 하게 만듭니까? 참 이렇게까지 사리분별이 안 될 수가 있는가, 천지분간이 어려울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중앙일보의 기사였고요. 오히려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야당답게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공론장 앞에 나서는 정치인이 장동혁 대표 외 정말 몇몇 의원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국민의힘의 참혹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더 가관인 것은요, 우리 이제 같은 이야기, 이 대안과 미래, 약간 언론판 대안과 미래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그래도 뭐 한동훈 씨처럼 뭐 별의별 프레임을 다 들고 와서 궤변이라도 펼치는데, 뭐 북갑 주민들의 북갑 유권자들이 뭐 무섭지도 않나, 우습나, 뭐 이와 같은 억지라도 쓰는데, 동아일보는 그냥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나열식으로 정리만 하고 있어서 참 사설이 하품나도록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한 지난주 정도 나왔던 사설입니다. 장동혁 황교안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동아일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이 언론인들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 많이 쓰죠. 뭐 평론가들도 마찬가지로 황교안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근데 이 황교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프레임인지 오늘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통상 언론이 황교안 대표를 언급할 때 장외 집회만 하고 극우적인 행보를 밟아서 총선에서 대패하고 물러난 대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황교안 전 대표를 보필했던 여러 측근 참모들과 교류를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도요,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 총선에서 대패하고 망가진 이유는요, 오히려 재래식 미디어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재래식 미디어가 그토록 당이 망해라, 당대표 나가라, 절윤을 하라느니 뭐라고 하느니 온갖 지령 다 내리고 막상 그런 것들이 이행되고 나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또 지지율 떨어진 것은 당대표를 탓하는 답정너식의 그런 재래식 미디어의 프레임 잡기에 그대로 휘말려 들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망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우리 재래식 미디어들이 늘상 주장하던 것이 뭡니까? 통합해야 된다. 통합해야 한다. 개혁 세력들과 함께 해야 된다. 김종인과 같은 장외 인사들을 데려와야 한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황교안 전 대표는요, 극우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중동의 뜻을 그대로 받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장면들, 당시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 사진 한번 보고서 가시죠.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와 이 핑크색 옷을 입고 함께 이렇게 미래통합당 출범을 선포를 하는 황교안 전 대표의 모습입니다. 극우적인 행보, 우파들이 원하는 그런 행보를 한 것이 아니라 통합, 노래를 부르는 언론들의 지령에 그대로 호응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때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당시에 광역단체장은 고사하고 기초단체장도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해서 사실상 당이 고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의 정당과 아무튼 기계적으로 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언론의 지령을 받들어서 그때 유승민 전 대표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인사들에게 요직, 송파를 비롯한 당선 가능권에 무더기 공천을 해줬죠. 당시 공관위원장도 바른미래당 출신의 인사에게 줬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측근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사람들을 공관위 핵심에 앉히면 조중동이 사설로 비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요, 극우적인 행보를 한 것이 아니라 재래식 미디어의 지령에 따라서 총선 공천권까지 바른미래당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면서 통합이 아닌 짬통합을 했었던 그런 총선의 실패의 단초를 제공을 했던 그런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이 어디에 극우적인 행보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죠. 자, 한 발 더 나가서요. 황교안 전 대표 당시에 선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세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금도 중도 확장의 마치 필승 카드, 히든 카드라도 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재래식 미디어에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 잘못 가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마치 내가 가야만 잘 되고 있고 지금은 잘못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편리한 논평을 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당시 선관위원장 안치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조중동 아니었습니까? 재래식 미디어가 하라는 대로 합당했고 통합했고 김종인 선대위원장 세웠고 그렇게 선대위 꾸려서 선거 캠페인 치렀는데 총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누구 책임이죠? 물론 그와 같은 재래식 미디어의 잘못된 코칭에 그대로 순응을 했던 황교안 전 대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선에 패배하니까 바로 안면 몰수하고 모든 총선 패배의 책임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떨어져야 한다라고 맨날 고사를 지내고 징계하면 망한다 고사를 지내면서 정작 떨어지게 되면은 거봐라 떨어졌다라고 답정너식으로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것처럼 그때도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대중정치를 했다가 원내와 사부작했다가 재래식 미디어에 순응했다가 이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황교안 전 대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와 같은 코칭을 주도하고 보수정당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대주주 행세를 했던 재래식 미디어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또 프레임을 짜고 있죠? 황교안 전 대표가 극우의 길을 가서 망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요, 그렇게 재래식 미디어의 뜻을 받들다가 당대표에서 내려오고 나서야 부정선거론을 비롯한 여러 이슈들에 편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봤을 때는요, 총선 패배와 황교안 전 대표의 여러 행보들은 전혀 논리적인 인과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설픈 통합을 통해서 당론을 해치고 보수 내부의 코어층을 흔들었기 때문에 총선에서 단일 대우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차라리 훨씬 합리적인 해석이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완벽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물러나니까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왔습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고 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선대위원장으로서 같은 책임을 공유하는, 아니 당대표만 책임이 있고 선대위원장은 선거 패배에 책임이 없나요? 선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죠.
그렇게 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서울시 보궐선거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는 LH와 같은 대형 부동산 게이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던 와중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무조건적으로 개인적으로 잘못을 해서 마치 몰락을 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그때 황교안 전 대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자생적인 논조를 가지고 당원들과 소통하고 지지자들과 교류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황교안처럼 하지 말라고 참 역설적이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코칭을 또 하고 있는 재래식 미디어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나오는 답은 하나입니다. 재래식 미디어는요, 그냥 관찰자로서 역할만 하면 된다. 자꾸 국민의힘 대주주 행세하면서 당권을 쥐고 흔들려고 하니까 오히려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꾸 당심을 뒤흔들고 국회의원 몇 사람 바짓가랑이 붙들고 인터뷰 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신문 인터뷰 많이 해야지 라고 하면서 당심과 의심의 갈등 관계를 만들고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이간질을 시키면서 끊임없이 당을 뒤흔들고 본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재래식 미디어의 실체다.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논리적인 오류나 틀린 구석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그저 수동적으로 일방향적인 정보를 수용하는 일부 유권자들만 지금 안타깝게도 정보 비대칭 속에 빠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은 장동혁 대표가 재래식 미디어의 코칭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훨씬 더 과거에 비해 선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정치, 특히 야당 정치의 꽃은 대중 정치에 있는 것이고, 대중들과 소통하고 공론장을 만들었을 때 승리하는 것이지, 기득권 언론들과 야합하고 적당히 데스크 부장들과 소통하면서 논조 맞춰주고 국회의원들에게 다음 총선 자리 약속하면서 야합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정치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 저는 오히려 황교안 전 대표의 실패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선방의 이 대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당원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 그때 재래식 미디어들에 의해서 황교안 전 대표는요, 지금 재래식 미디어들이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지금의 논리로 따지면요, 황교안도 통합하고 오세훈 시장 우리 당 사람이니까 뺀다고 치더라도요, 이준석 대표와도 통합을 하고 한동훈 씨와도 통합을 하고 김무성을 비롯한 과거의 인물들 전부 다 끄집어내서 그런 어르신들 정당을 만드는 게 지금 재래식 미디어들이 코칭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당이 중수청의 인정을 받고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언제는 중도 청년들 수도권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중수청의 지지를 받는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구시대적인 인물들 죄다 끌어다 모아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당을 혁신해야겠다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게, 장강의 앞물을 끌어와서 뒷물을 치우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재래식 미디어들의 황당한 논리 수준 아닙니까? 60, 70대 제가 나이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30대 대변인을 청산 대상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양지 바른 곳에서 다선 의원한 해묵은 정치인들이 30대 대변인 나가라고 하는 게 우리 재래식 미디어들이 이야기하는 혁신이고 통합이고 쇄신인가? 그게 바로 소장파인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우리 박민영 TV 만들면서 진짜 보수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내건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연장선에 있습니다. 미국은요, 20대 청년 정치인이 뉴욕시장을 하고 20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때로는 강경하게 언론과 맞선다라고 하더라도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백악관 대변인으로서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앞물을 끌고 와서 뒷물을 밀어내겠다. 6070 TKPK에서 그 재래식 미디어 소비하는, 일부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어르신들 여론 끌고 와서 중수청을 몰아내겠다. 언제는 청년당 만들겠다더니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극우몰이를 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작태를 과연 소장파 정치인인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댓글 중에서요, 주현철 대변인 사퇴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아까 다른 방송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주현철 대변인은 그 일전부터 본인은 강하게 싸우고 싶은
의지가 훨씬 더 강했고 그렇게 해서 강한 논조로 싸우는 과정에서 혹시나 당 대표나 지도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때는 기꺼이 자리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했던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직접 소통을 아직까지 해본 건 아니지만 저희 지도부 차원에서요, 뭐 당 대표께서 장덕 대표께서 뭐 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한 적은 전혀 없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사실 우리 당직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족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당직이 없으면 훨씬 더 날선 표현과 날선 논리로,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시원시원하다 평가를 해주시지만 지금보다 훨씬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이 당직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언어나 나의 논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주현철 대변인이 자유롭게 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러 의지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직접적으로 어떤 뭐 압박이나 압력이 있었다, 뭐 이제 그와 같은 부분들은 제가 아직은 확인할 수 없고 우리 주현철 대변인께서 앞으로 활동을 이어나가시면서 잘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도 정말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내 사람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최대한 당직자들에게 넓은 공간을 열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들로 인해서 뭐 언론이 사설 몇 개 쓴다고 해서 황교안 전 대표 그 이전의 체제처럼 눈치 보고 뭐 경질하고 이와 같은 분위기는 전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 지도부기 때문에 또 당직자기 때문에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아마 좀 절충을 하지 않았을까. 종합적으로는 더 강하게 대여 투쟁을 하고 우리 당 내부의 해당 행위자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주현철 대변인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좀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한동훈 씨 이야기부터 우리 재래식 미디어들의 역사 왜곡 현장까지 좀 짚어봤는데, 네, 그래서 또 오늘 나온 동아일보 사설이죠. 쫓아내기 좋은 타이밍이란 없다, 뭐 또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이러니까 사이버 레커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유튜브 제목도 이렇게 수준 낮게 달진 않는데 무려 이런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표현을 아무튼 하는 그런 동아일보라고 하는 매체에서 나온 사설의 제목 수준이 유튜브 레커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안철수 의원이 그와 같은 수준 높은 강도 높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동아일보는 대체 정체가 뭐길래 제1야당 대표에게 나가라, 사퇴해라, 쫓아내라 이런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하는 걸까요? 언제부터 언론이 야당 대표를 쫓아내니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권력자가 됐습니까? 정작 우리 동아일보는 이재명이 동아일보 기자들 잡돌이하면서 대장동 기사 가짜뉴스니까 기사 삭제해라, 기자상 취소해라라고 했을 때는 단 한마디도 못하던 그런 동아일보 아니었습니까? 힘없는 야당 대표, 조중동이라고 하는 우파 매체라고 하는 분류 때문에 좌파들처럼 강력하게 개혁 의지를 비추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만 뭐 소위 방구석 여포 같은 이야기하고, 정작 좌파 정권,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지금 동아일보의 상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워딩부터가 참 경박스럽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분석 자체도 굉장히 딱 대안과 미래 같아요. 그래서 언론계의 대안과 미래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어떻게 내보내겠다, 뭐 어떤 방식으로 뭐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고, 그저 아까 딱 그 역사 왜곡의 프레임, 황교안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부정선거론에 편승하고 있다, 이런 단편적인 논리 몇 개를 끄집어내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언론은 언어를 다루는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대체 부정선거라고 하는 표현에 왜 그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걸까요? 부정선거의 정의라고 하는 것,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조작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아직 규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정도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의 작태가 부실, 단순하게 실수 몇 번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용인이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선관위가 그저 부실이다, 일부 실수가 있었지만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뭉개기 위해 사용해왔던 표현이 바로 부실 선거 아닙니까? 언론이 오히려 이런 부실 선거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선관위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역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의롭지 않고 옳지 않다, 옳지 않은 선거다, 부정선거라고 하는 표현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투표지조차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았고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들이 있었고 선거인 명부 자체가 합치가 되지 않거나 선거인 명부를 다른 투표소에 입력을 해서 아예 무효표, 수천표가 무효표로 날아가 버리거나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을 단순하게 부실이다, 실수다라고 하는 말로 퉁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면서 하나마나한 소리나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언론이 좀 수준을 높여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부정선거라고 하는 표현의 데피니션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면 언어를 정화하는 과정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그와 같은 것들을 부실이라고 퉁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선관위의 논리만 강화해주는 잘못된 행태다라고 저는 오히려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